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박프로입니다. 오늘도 이 신성 데이터테크 좀 볼 텐데요. 오늘 장 좀 어땠나요? 오전장 들어서 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몇 시죠? 이제 1시 20분이죠. 오후장 들어서 다시 윗꼬리를 달고 지금 다시 또 음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바닥 구간에 대해서 지지가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더 이상 우리는 집착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다시 올라갈 힘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상승세가 좀 나와줘야 할 텐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오전장에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좀 기대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일 흐름도 상당히 불안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현재 아주 불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신성 달러테크도 거기에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아마 하락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그냥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자리도 우리가 이탈을 해서 손절을 하는, 혹은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대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은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과연 어디서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심리적으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이 지지를 받고 나서 뭐 한 15만 원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이게 이 안에서의 작은 파동을요 견디지 못하세요. 이게 다시 또 하락을 할까봐, 혹은 이렇게 1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이런 모습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뭐야, 15만 원 간다며 이게 왜 다시 또 9만 원까지 빠져? 아니면 10만 원 언저리까지 왜 빠져? 난 15만 원까지 간다며, 이러면서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만약에 고점하고 15만 원, 5만 원을 못 가고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저점이다 생각을 하시고 잡았는데 막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도 많으실 거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지하실이 더 열려 있는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익절도요, 제가 고점이다 생각하고, 와, 나 나이스하게 잘 팔았어야 했는데 주가가 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주식을 할 때 이 확률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5만 원 갑니다, 20만 원 갑니다, 4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목표 주가를 20만 원, 30만 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가격대는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탈되는 구간과 우리가 목표가를 잡은 구간,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던 간에 우리는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경을 쓰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 이탈하면 끝내고, 혹은 다시 올라가면 난 여기서 매도를 할 거야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또 손익비가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는 곳에서 만약에 수익을 챙겨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평단가에 있던 간에 손실을 줄이거나 본절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 우리가 확률 높은 자리에 확률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꼭 기다리실 줄도 아셔야 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초전도체가, 예,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발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 파동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관적 그리고 가격적 조정을 마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주식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런 재료나 모멘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단기적, 중장기적 아니면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재무제표상으로나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그 정도의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섹터 자체의 흐름이 이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예를 들어서 뭐 제약까지도 해봅시다. 이게 여기에 대한 수급이 빠지면 이쪽으로 갈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빠지면 또 반도체로 가고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빠지면 또 2차 전지가 오르고 이러한 선순환되는 이런 섹터의 움직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라는 섹터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섹터의 수급의 선순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이 단기적인 섹터로 볼 수가 있었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전에 처음 올랐을 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 올랐을 때의 흐름,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준 다음에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에 조정을 주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때와 비슷한 기간을 한 번 더 횡보식으로 조정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거를 우리가 손실을 입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거의 뭐 3개월 길면 6개월까지도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요. 저는 이게 분명히 기회도 기회겠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너무 섹터적으로 볼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나가면서 이런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신성 델타테크를 그렇게 오래 들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지금 이 가격대를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봉적으로 봤을 때요. 이평선 부분, 21선 이평선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이게 만약에 올라왔다가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밑에 가격대에서 장기적으로 놀만한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좀 다 매도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파동적으로 볼 때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게 만약에 저점이다 생각했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근처까지 언저리까지는 네,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승 파동, 2차 파동으로 진출이 되느냐 아니면 이런 기술적 반등 이후에 조정 구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사실 이게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 게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볼 때 뭐 어떤 시나리오가 더 확률이 높다, 안 높다 이렇게 사실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종목들은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호재나 재료가 터져야 합니다. 재료가 터져야 해요. 이거는 이 신순환 델타 테크는 이 초전도체는요. 이 재료 하나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료가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까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 이 세력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내릴 생각이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털기가 들어간 다음에 주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지금 신인성 델타테크가 이런 투자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신인성 델타테크를 좀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똑똑하게 좀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자료나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페이퍼로 보시면서 이 신성 델타 테크에서 정확하게 가격대와 함께 우리의 대처 방안과 시나리오 방안을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제공해 드리는 이런 투자 전략 자료를 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신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010-2011-9671로 저한테 신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투자 전략 자료와 함께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재료가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누구보다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이 신성 델타 테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이런 투자 전략 자료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같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제가 오늘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내일 흐름이 어떻게 나오던 내일 모레가 어떻게 나오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저도 제가 만들었던 시나리오별로 그래도 상승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어요. 상승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려서 좀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한 구독 여러분들 한 번만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이 정도까지 보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거 한 종목만 우리가 들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혼조세예요. 지금 해외 증시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중동 전쟁이나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뭐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전문가들의 뭐 많은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정보들을 더욱더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신호데스테크와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오늘 하루도 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신성 델타 테크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같이 좀 힘을 내서 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